이건 그냥 멀티버스 같아요. 멀티버스. 정말 새롭게 이런 게 이렇게 있다니. 공동체에 따라서 달랐다라고 정도만 정리를 해도 저게 잘못된 건 아니다. 저런 모습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부터 다양했다.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을 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하면 오히려 초대교회 때 이랬다라고 조금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의 어떤 한 시점에서 그랬다 정도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긴 기간, 그리고 100년을 잡더라도 어쨌든 긴 기간이니까요. 그리고 긴 기간에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지역들 혹은 저희가 서신서로 보게 되는 그 지역들을 다 망라했을 때에는 너무 다양한 지점들이 존재를 해서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독교 예배학개론이라는 이제 제임스 화이트 책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리터지컬 패밀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 예전은 이랬고 그래서 이제 가지가 엄청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만 가지 않더라도 사실 성경 안에서도 공동체별로의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은 또 그 특정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거죠. 이제 최근에 우리 교단 예식서가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그 예식서가 나왔다고 해서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그 예식서를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쓰죠. 그리고 예식서 이번에 개정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문구나 단어들 이런 것들 보면은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디다케를 볼 때도 그렇고 사도전승을 볼 때도 그렇고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방교회의 예전 중에서는 이제 사도전승의 그 예배 형태를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좋은데 과연 이건 그때 그랬을까? 과연 그때 모든 교회가 썼을까? 근데 사도전승만 봐도 사실 로마 교회의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랑 관련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의 본질과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것들은 쾌여를 하지만 그 형태는 또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순서라든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예배사 안에서 보면은 세례 예식을 봤을 때 이제 기름을 발라준 도유가 있는데 어디는 두 번이 있고 어디는 한 번이 있고 어떤 세례 전에 한 번 바르고 뒤에 한 번 바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 기름이라는 것에 갖고 있는 의미는 공유하지만 약간 네, 그런 근데 그 의미가 조금 좀 다르게 이제 적용해서 예식에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기도 하니까 이건 그냥 멀티버스 같아요. 멀티버스.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제가 공유해드렸던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물론 이제 100년까지보다 100년 이후를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후세의 보편 교회라기보다는 서로 교감하는 지역 공동체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교회들은 단지 교감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신앙 체계와 예배 형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 지역이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 대표적으로 또 로마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분명히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제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제 있다가 여기서 분리되어져 나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방인 교회는 아무래도 좀 그 시작점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 역사와 전통 이 책에서는 조금 지난 시점부터는 이제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발전되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좀 다양한 의식적인 부분들, 이제 그 의식이 갖는 어떤 의미들까지 가기 전에 이미 좀 다양한 모습으로 뭔가 예,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해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제가 또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또 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100년도에서 313년이 어떻게 보면은 두라 공동체 같은 걸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 가정교회도 사실 말씀하시는 게 가정들이 이제 몇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예배 형식이 그런 모습인데 사실 저 책에도 나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4세기서부터 그런 큰 예배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런 두라 공동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미 그러한 큰 공동체 모습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었고 그게 조금씩 발전을 해서 나중에 4세기 때 큰 바실리카 형식의 이런 예배 공동체 모습으로 이어졌다. 핍박을 받는 공동체는 이런 예배 모습. 하지만 핍박을 받지 않는 곳은 조금 큰 곳에서 약간 대형 이런 집회식으로의 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회당 느낌의 예배도 드리고 이게 이제 공존했다는 거죠. 그 예배 모습들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기독교가 이제 풀리게 되고 하면서 이제 뭐 넘어가겠지만 발전이 돼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큰 규모의 공간들을 사용하게 된 게 네. 어쨌든 박해 시대가 좀 지나면서로도 이제 보통은 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동네와 네. 부자 동네 혹은 가난한 성도들 위주로 있었던 그 지역과 그래도 부자인 성도가 있었던 지역에서의 어떤 차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공간을 주일에 빌려서 쓰거나 조금 더 돈이 모이면 공간을 사놨다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모이거나 좀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냥 성도들 집에서 좀 모이는 그런 정도로 네.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집이 네. 작으면 작게 모이고 집이 크면 크게 모이고 이제 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 세부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예배 공동체가 성찬이나 이런 기구도 지금처럼 이제 이런 성찬 기구가 아니라 바구니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예배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바구니 같은 데서 준비를 처음엔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이제 그 시대별로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런 예배 기구들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네. 자, 아무래도 네. 식사 중에 그쵸. 성찬이 있었던 거와 네네네. 식사와 성찬이 아예 예식화로 이제 분리가 됐을 때의 네. 차이가 결국 존재를 하니까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집기들을 사용을 했겠죠.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당시에 예배 자체가 좀 여성 중심적이기도 했고 왜냐면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 저 책에 네. 다 나오거든요. 있죠. 그게 이제 그 용기나 그것들하고 엮이기보다는 네. 이 책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가정교회에서 집에서 그런 것도 이제 네. 했을 때에서 공간을 빌려서 네. 이제 공간을 혹은 사서 하게 됐을 때 일어났던 변화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네. 가는 경향이 아니,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사실 네. 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네. 네. 네. 그런- 일단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건 이제 뭐 유대인 뭐 혹은 이방인 혹은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이거는 뭐 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가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조금 제 나름에서는 이걸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정말 새롭게 이런 게 이렇게 있다니 이런 느낌으로 들었던 게 같이 들었던 성례전 수업 때 김정 교수님이 그때 특강으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내용은 여긴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긴 한데요. 그때 얘기했던 건 이제 세례에 대한 이미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로마서 6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태어남 혹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러면서 이제 자궁, 태 이런 이미지들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어져서 이제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세례가, 로마서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죽는 것,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세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무덤의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묻히는 것,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조금 십자가 그리고 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조금 강조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드러나서 보이는 것. 그래서 이게 더해져서 가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론이 강해지고 로마서에서는 구원론이 강해지면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세례반이 원형으로 가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팔각형으로 가고, 이게 동방과 서방의 어떤 차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도 이어지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도 결국에는 이제 예배가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혹시 엄청 어려워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개인적으로 네. 조금 충격적으로 들었던 부분이라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구나, 혹시 그쵸. 듣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같은 이야기를 이제 예배 역사 전통이라는 그 책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적었던 것처럼 바울은 물속의 입술을 그리스도의 장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시라에서는 분명히 아니었다. 세례못은 무덤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태로 간주되어지고 세례가 신생, 중생이라고 하는 요한계열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세례에 대한 그런 이미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인용했던 부분은 성찬이 조금 다르게 발전해 갔던 부분, 그러니까 애찬이 존재를 하고 성찬이 따로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애찬이 점차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제 성찬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애찬에선 친교가 강조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친교,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가 강조가 된다면, 성찬으로 가면서는 저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차이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냥 이제 포인트를 여기 예배의 다양성에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네, 없겠지만 그렇죠. 확실한 건 공동체 의식은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찬이나 그런 성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교 의식을 통해서 그 공동체성을 지금보다 좀 더 강조를 했을 것 같고, 이 당시는 그런 의식도 있었잖아요. 성찬한 것을 가지고 그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성찬 그 빵을 전달하는 그런 거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예배의 모습 자체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 3장이던 아니면 로마서 6장이던 다른 것을 보다 더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3장을 조금 더 강조를 했다 그래서 로마서가 부정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방교회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으로서의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쉐어하고 있는 공통된 어떤 그 전제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은 더 강조가 되는데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은 공동체에 따라서 달랐다라고 정도만 정리를 해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다르고 서로의 교회가 다 좀 다르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결국 기본적인 어느 정도 정답을 깔고 있을 때 나머지는 그 공동체가 결정하면서 그것이 예배의 형태와 어떤 그것이 오래되면 예배의 전통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던 것의 요지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더라도 다양하게 발전. 요지는 다양하게 발전해 갔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때 이랬으니까 이걸 지금도 강조해야 된다. 혹은 이때 이랬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시거나 하실 말씀은? 근데 저는 동시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문헌의 뭐에 따르면 이때는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이건 네.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더 좋고 이렇게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몸 하나면 그 가톨릭 따라하고 그 몸하면 그거 뭐 따라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 뭐 가톨릭이 어디 있고 개신교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다 같은 하나의 교회인데 그때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십자성호 이런 부분들도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던 어떤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면은 전 가톨릭이야.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건 정교회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면은 좀 되게 보수적으로 이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다 하고 했을 때는 그게 좀 다양성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사실 계속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양성이 공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것이 초대교회, 이것만이 초대교회다라고는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동감이 되고 당연히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공동체, 저 공동체의 강조점이 달랐다라는 부분이 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다양성을 인정하기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을 거라고 이분들은 그쵸?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알든 모르든 어쨌든 우리가 살아온 그 예배의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이 당시 원래 다양했는데 다양하게 드렸던 것이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다양하지만 서로 조금 인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뭐 아쉬운 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느낌인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근데 이제 좀 노력을 해가야 되겠죠. 저게 잘못된 건 아니다. 저런 모습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인정해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하고도 연관지어서 똑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건강할 수 있겠다. 그런 식의 언어로 안 된다라고 무조건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지점들을 나와 다르지만 조금 인정하고 하여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